유명하고 앞에 있는 것도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작품은 요한 퀸이 작품인데 아폴론과 코로니스. 네. 코로니스. 네. 코로니스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쵸. 코로니스가. 예. 코로니스 같은 경우가 아폴론이 코로니스를 사랑해요. 그리고 아폴론의 아이도 임신을 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코로니스가 누구를 사랑하냐면 인간을 사랑해요.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엘라토스의 중요한 아들 거야. 이스키스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신이 아니라 인간을 선택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아폴론이 이것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죽여놓고 자기 자녀는 끄집어갖고 살리는 거죠. 그렇죠. 그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아스클레피오스, 우술의 신이거든요. 우술의 신. 근데 이때 그 코로니스도 사실은 이 코로니스라는 이름이 까마귀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설이 많이 있는데 까마귀가 이 코로니스가 그 인간 이스키스하고 사랑한다 이거를 알린 게 까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까마귀가 이 깃털이 하였는데 아폴론이 코로니스를 죽인 다음에 그걸 후회하면서 분노에 의해서 죽이고 나서 알려준 까마귀를 쏘아본 거지. 그래갖고 털이 검해지는 거죠. 검해졌어. 그런 이야기도 있고. 다 버려갖고. 그럼 코로니스가 그러면 왜 바람을 폈냐? 바람을 핀 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나는 나와 함께 늙어가는 인간을 택하겠다. 나는 늙어가고 추해지는데 신은 늙지 않잖아요. 그럼 나중에 날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택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인간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마르페사. 이것도 아폴론과 마르페사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아까 코로니스보단 조금 더 다른 이야기인데 이 마르페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페사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딸의 구원자들을 다 죽여요. 전차 경기를 핑계로 전차 경기에서 지면 다 죽인다 했는데 이 마르페사한테 반해가지고 당시 에우에노스 왕이 마차 경기를 열어갖고 거기서 우승하면은 딸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러 다 죽여요. 우승을 못하니까. 근데 여기 누가 오냐면 이다스도 아르고 원정기 중에 한 명이고 이다스가 일리아스에 가면은 인간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 거의 헤라클레스급이에요. 그래서 이다스도 나중에 아폴론이랑 아마 싸울걸요? 안 져요. 그러니까 거의 헤라클레스급의 영웅이 이다스인데 이다스하고 약혼을 해요. 이 마르페사가. 그런데 아폴론이 이걸 보고 반하는 거죠. 그래서 아폴론이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갖고 이다스가 당시 아까 에우에노스 왕의 이 전차 경기에서 우승한 이유가 어떻게 우승하는 거냐면 포세이돈이 마차를 주거든요. 포세이돈이 마차를 주는 거 그러면 아프로디테한테 간청을 해갖고 그 아프로디테가 도와줘갖고 사랑의 신이 도와줘갖고 우승할 수 있게끔 했던 그래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네네. 포세이돈이 날개 달린 전차를 주거든요. 그걸로 우승하는 건데 그걸 타고 이 마르페사를 납치한 아폴론을 쫓아가죠. 그래서 둘이서 막 싸워요. 싸우는데 승부가 안 나갖고 대단한 거예요. 싸움하는데 승부가 안 나요. 거의 헤라클레스급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또 중재를 하죠. 근데 이때 중재가 중요해요. 마르페사한테 선택하게 해요. 아폴론과 이다스 중에 택하라. 근데 그때 마르페사가 이다스를 택해요. 난 나와 함께 늙고 죽는 필면의 인간을 택하겠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사실은 뭐냐면은 에덴에서 인간이 추방될 때 이게 추방이 아니고 이거는 탈출, 해방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언뜻 보면은 신을 선택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부족한 인간을 선택하는 거. 이거 불멸을 추구하지만 필멸이 축복이라는 것을 거의 반어법적으로 이 신화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왔던 영화 중에서 저는 그게 가장 이렇게 딱 와서 꽂히는 게 뭐냐면은 참 좋아하는 영화였는데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어. 베를린 천사의 시. 그 빈 벤더스의 그 베를린 천사의 시에서도 뭐냐면은 천사가 결국에 가서는
자기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떻게 할지라도 인간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인간으로 타락한 천사가 되는 거죠. 인간이 되잖아요. 이게 전부 그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돌멩이를 계속 올리는, 그러니까 까비의 부조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계속 올리는 것이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할 것 같지만 그 시지프스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신들 너희들은 모른다. 이 올리는 이 과정에서 이 느끼는 이 에너지를 너희들이 이것의 필요성을 없잖아. 이게 아까 우리가 결핍에 의해서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는 것하고도 맥이 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게 인간성, 아까 에덴 동산에서의 탈출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같이 맥을 잇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들이. 네. 근데 그리스 신화 안에서도 인간이 이렇게 필멸을 택하는 모습 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지지하는 게 네. 이러지 않을 때 인간이 오만해지거든요. 그렇지. 또 좀만 오만해지면 네. 또 가차없이 죽여버려. 죽여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맞아요. 필멸을 택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 신화에서도 인간의 인간됨이 이걸 그냥 지켜. 그런 게 메시지 강해요. 좀만 오만해지면 죽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신을 넘보면 죽이는 거야. 인간으로서의 내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인간으로서 자족하면은 신이 축복을 하지만 네. 신과 경쟁을 하고 대결을 하겠다? 그 자리에서 죽이잖아. 아폴론도 그렇죠. 마르시아스 같은 경우 껍데기 벗겨서 죽이고 이런 그러니까요. 것이. 그렇죠? 아니 보세요.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신처럼 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실요. 그 신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질문을 네. 해야 돼요. 그 신을 누가 만들었는데? 인간이 만든 거잖아. 인간 안에서 나온 그 신이 어떤 신이든 인격 신이든 우주 신이든 우주의 원리를 얘기하려 하는 것이든 어쨌든 인간의 의식 안에서 생성된 어떠한 존재잖아. 그쵸? 인간이 없으면 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는 없는 거죠. 완전. 추구 없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완전이 아니라 네. 온전을 추구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죠. 또 앞에 보이는 거는 이제 이블린트 모르간의 작품인데 카산드라. 아폴론이 사랑한 또 카산드라. 우리 나중에 이제 트로이 전쟁 할 건데 트로이 전쟁 할 때 또 안 나올 수가 없죠. 프리아모스 왕과 헤카바의 딸이죠, 카산드라. 근데 제우스가 카산드라를 사랑했어요. 사랑해갖고 사실 꼬시려고. 아폴론이 제우스. 아폴론이 사랑했죠. 그래서 좀 꼬시려고 예언의 능력을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딱 받고 나서 바로 아폴론을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거절하죠. 네. 아폴론이 거절한 것이 또 누구냐면 시빌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스의 무녀. 그렇죠. 자, 아폴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카산드라, 시빌레, 다프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쪽으로 그들 또한 약간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렇게 치우친 쪽이라고. 무녀라는 것 자체가 환상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극과 극은 통한다니까 하나를 합쳐지는 것처럼 또 똑같이 그쪽에 끌리나 봐요. 끌리는 거지. 나한테 이쪽에 없으니까 삶은 힘든데 연애를 끌리나 봐. 연애로 그쪽으로 끌리는데 이쪽 사람들 그걸 또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우리가 현실로 딱 들어오면은 우리가 킹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저렇게 못 나고 저 바람둥이를 왜 여자들 저렇게 끌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연애만 하세요. 예. 어쨌든 네. 나와 상극이 매력적인 사람한테 연애만 하고 결혼한 사람이랑 이런 거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극과 극에 대해서. 근데 카산드라가 아폴론을 거부한 이유 사실 인연 똑같아요. 그럼요. 나는 필멸하는데 난 늙어갈 때 아폴론은 늙지 않으니까 나중에 날 버릴 거 아니냐 해서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폴론을 버리는 연인들이 이유가 다 비슷해요, 여기서는요.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뭐냐? 자기 의식이 강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버릴지언정 버림받지 않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자의식이 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아폴로는 자기가 무언가를 주면 사랑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랑을 대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사랑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있잖아. 우리 결혼할 때 많이 내세우는 것들. 이걸 왜 거부해 이렇게? 이 정도 주는데. 이 정도인데 왜 거부해? 나 정도 외모에
나정도 능력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끝까지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상대에 맞추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 못하는 이게 이성적인 걸로만 발달했을 때의 그렇죠, 예. 어떤 한 면이다. 그럼 우리가 그것도 같이 봐야지 되지 않겠나. 그러네요. 그래서 카산드라 같은 경우는 걸어가니까 아폴론이 그 침을 카산드라 입에한테 뱉죠. 아유, 세상에. 침을 뱉어. 아유 참. 그래서 그때부터 카산드라가 정확한 예언을 해도 사람들 믿지 않는 아무도 거죠. 안 믿어. 트로이 근데 지가 다 알아. 네. 저 죽을 거, 트로이 멸망할 거. 그러니까 얼마나 트로이 괴로울까. 멸망 관련해가지고 트로이 목마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 트로이 목마 들어와갖고 트로이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가멤논의 전리품이 되고. 그렇죠? 음. 예언자들의 불행인 것 같아. 우리 성경에서도 예언자들이 얼마나 맞아요. 선지자들. 예. 선지자들이 아무리 우리 눈에 자기 눈에 보여서 얘기를 해도 아까 우리 그것하고도 똑같다. 왜 명작이 그 당시에는 안 됐다가 나중에 되는 거냐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지금 그렇다고 얘기해도 지금은 안 들려. 지나놓고 보면 그 예언이 다 맞았어. 맞아요. 응? 트로이 목마 그렇게 반대했는데 결국에 가선 그걸로 망했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예. 아니 정치적으로도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저거는 그럼요. 절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 지지하거든요. 몰라. 나중에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근데 후회도 안 해, 사람들은요. 또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장면도 이건 뭐냐면 재밌는 게 카산드라가 프리아모스하고 헤카베의 딸이잖아요. 예. 근데 아폴론이 헤카베하고도 또 결합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아들이 누구냐면 트로일로스거든요. 트로일로스.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게 재밌는 거야. 트로일로스는 원래 프리아모스의 아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아들을 나중에 이제 사실은 아폴론의 아들이야. 아들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만든 거지. 근데 이 프리아모스의 아들 혹은 이 아폴론의 아들로 알려지는 이 트로일로스가 어떤 신탁을 받냐? 되게 중요한 신탁을 받아요. 이 프로일로스가 20살까지 살면 트로이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신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 트로일로스를 아주 애지중지 키워야 되는데 트로이 전쟁이 10년간 있잖아요. 10년간. 그래서 딴 데다 맡기잖아. 그래서 초기에는 이 트로일로스가 소년이었어요. 소년일 때 사실은 누굴 또 사랑하냐면 나중에 자기 여동생 폴리세네를 사랑해요. 근데 폴리세네가 사실 성 밖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성 밖은 그리스군들이 있어갖고 나갈 수가 없는데 성 밖의 우물에 몰래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누이를 지키겠다고 본인이 말 타고 같이 나가는 건데 그때 아킬레우스가 나타나갖고 죽었다는 것도 있고 아킬레스가 나타난 소리에 말이 놀래가지고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결국 또 죽죠. 이제 다른 저기로 죽는 경우도 있죠. 어떻게 해요? 우리 그건 트로이 전쟁 할 때 얘기할까 봐요. 그럴까요? 예, 왜냐면은 그 얘기하려면 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플레세네하고 또 아킬레우스의 사랑 얘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네. 이게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폴론이 분노하는 거예요. 내 아들인데. 그러니까 아폴론이 트로이의 편이고 이 그리스군한테 사실은 막 역병도 보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아폴론이 트로이의 편인 이유 이게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죠. 아폴론은 그 남자들도 많이 사랑했습니다. 아폴론이 사랑했던 대표적인 그 남자 미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히아킨토스. 이 그림 기가 막히죠. 장 브로크작의 그 아폴론과 히아킨토스인데 근데 주는 게 좀 황당해요. 아폴론하고 원반 놀이하다가 원반 던지기 놀이하다가 갑자기 서풍하신 제피로스가 질투를 해가지고 히아킨토스를 제프로스도 좋아했거든. 제피로스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질투했구나. 네. 그래서 질투해갖고 그 원반이 바람을 푹 불어가지고 원반이 땅에 떨어졌다가 부딪혀서 오른 걸 못 잡고 히아킨토스가 머리에 박고 죽어버리는 거죠. 나 참나. 그래서 황당하죠. 원반 맞고 죽었는데 그때 피가 떨어지면서 그 피에서 뭐가 태어나냐면 히아신스라는 꽃이 어디에서는 백합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제 히아신스 꽃이 있죠. 사실 예, 여러 가지 색깔도 있고. 색깔이 여러 가지입니까? 네. 이렇게. 하얀색도 있고요. 분홍색도 있고. 이건 난 진짜 재밌었던 게 이런 얘기로 길어지는데 하여간 제가 히아신스 이 아폴론 수업을 하는 날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거 수업하는 것과 상관없이 인사하러 왔어. 그때
히야신스 꽃을 사갖고 왔어. 아, 그래요? 어. 예. 그래갖고 너무 재밌어갖고. 아, 딱 히야키토스 하는 날? 오. 걔는 그거 수업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그 꽃을 그렇구나. 사갖고 와서 이런 재미도 있다 그러면서 진짜요. 얘기했었지. 예. 이게 히야시스. 미소녀. 또, 난 더 황당한 건 사실 이거예요. 이 키파리 소스. 난 이건 더 황당해, 키파리 소스는. 키파리 소스도 굉장히 이 케오스 섬의 미소년인데, 이 케오스 섬에 뭐가 있냐면 금빛 뿔을 가진 아름다운 사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키파리 소스가 그 사슴을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는데 본인이 어느 날 던진 창에 사슴이 죽어요. 그러면 뭐 죽었나 보다 할 수도 있는데 애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갖고 막 죽고 싶고 그러니까 아폴론이 말린다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너무 괴로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를 그냥 영원히 슬퍼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 해갖고 아폴론이 어쩔 수 없이 뭘로 만드냐? 아, 사이프러스. 나 근데 사이프러스 나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나무가 장례식에 많이, 묘지에 많이 심는 나무라고.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네. 그 저기 아까 우리 그 어디야 키프루스 섬 예. 아프로디테가 갔던 예. 그 키프루스 섬에 많이 있는 나무예요. 아, 이게요? 네네. 내가 아까 이 사이프러스 섬 그 나무 이름이 생각이 안 났었는데 바로 이게 그거예요. 사이프러스. 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리스 로마에서는 묘지에 많이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영원히 슬퍼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